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하이브의 4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IR팀의 이상우입니다.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오늘 발표에서는 박주원 CEO와 이경준 CFO가 지난 2021년의 주된 아티스트 성과, 4분기 진행되었던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실적 및 계획, 게임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2021년 연간 및 4분기 재무실적과 플랫폼 지표를 말씀드린 뒤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본 실적 발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연결 결산에 대한 잠정 실적 결과이며 외부 감사인과의 감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주원 CEO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원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브의 아티스트들은 2021년 한 해 동안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역사에 기록될 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버터와 퍼미션 투 댄스, 그리고 콜드플레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발매된 마이 유니버스를 통해 빌보드 핫100 10주 연속 1위 및 총 12주 1위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 전체로 보면 52주 중 22주간 핫100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방탄소년단이 활약했던 빌보드 200 차트에서 2021년에는 하이브의 다른 아티스트들도 함께했습니다. 세븐틴은 10월에 발매한 미니 앨범 아타카가 판매 200만 장을 넘어서며 5앨범 연속 밀리언셀러를 달성하였고, 빌보드 200에도 진입하였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6월 발매한 정규 앨범과 11월에 발매한 일본 EP가 모두 빌보드 200에 총 14주 동안 랭크되었고, K-팝 남성 아티스트로는 방탄소년단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연말 결산 빌보드 200 차트에 올랐습니다. 엔하이픈은 10월에 발매한 정규 앨범 디멘전 딜레마로 데뷔 1주년도 되지 않아서 밀리언셀러에 올랐으며, 동시에 빌보드 200 11위를 달성하며 세계 무대에서 그 인기를 확인하였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음악 시장인 일본에서도 2021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위상은 두드러졌습니다. 2021년 오리콘 종합 앨범 차트 100에서 하이브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은 전체 아티스트 판매량의 26%, 전체 한국 아티스트 앨범 판매량의 73%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마이클 잭슨 이후 37년 만에 해외 아티스트로서 오리콘 연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세븐틴의 아타카는 오리콘 연간 랭킹 5위를 달성하였으며, 해외 아티스트 중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나란히 1, 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엔하이픈 또한 각각 오리콘 앨범 주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이러한 성적을 거둔 것은 하이브가 현지 레이블 및 솔루션 거점을 확립하며 현지 시장을 꾸준히 두드린 결과입니다. 올해에는 일본 현지에서 쌓아올린 제작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티스트가 일본에서 데뷔를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회사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는 4월에 이타카 홀딩스를 하이브의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한 것인데요. 이타카 홀딩스와 하이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이브 아메리카의 프레지던트이신 제이슨님께서 이타카 홀딩스를 포함한 하이브 아메리카의 전반적인 현황과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 특히 하이브와 이타카가 만들어낼 시너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하이브 아메리카 프레지던트 제이슨입니다. 네, 지난 8개월 동안 저희 하이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원팀 마인드에 기반해서 지금까지의 사업적 히스토리와 강점을 서로 이해함과 동시에 북미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그런 효과적인 사업적 통합을 이뤄내는 방향성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제 시장 구조, 경쟁 구도, 계약 구조, 그리고 일반적인 기업 정책 등 다양한 사업의 영역에서 북미와 아시아 음악 시장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합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정답은 없지만 함께 글로벌 음악 시장을 선도하고 함께 성공한다는 근본적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공통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진을 해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의 사업 목표를 세팅하는 그런 볼을 온라인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 사업과 운영의 통합도 중요했지만 이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서는 사업의 지속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본사와의 전략적 그리고 정책적 연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그 고민과 노력의 과정에서 하이브의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미국 사업 조직에 접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하이브의 한국 및 일본 아티스트가 서양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그런 프로토콜 또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합 사업의 구조를 확립하고 하이브의 글로벌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이브 아메리카는 최근 전체 사업 구조의 개편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Label Services, Management, Business Solutions, Brands and Ventures, Publishing으로 구성된 5개의 사업 부문이 론칭이 되었고요. 통합적 운영 지원 조직이 설계되고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본 진행한 조직 개편은 하이브 아메리카 사업 추진의 그런 민첩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요. 기존 사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각 사업 부분 내 그런 신규 사업 모델의 개발과 적용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북미 시장에서 미국 클라이언트 및 아티스트에 적용돼 왔던 다양한 컨슈머, 미디어, 리테일 모델을 하이브 한국 및 일본 아티스트의 북미 사업에 직접 적용하는 부분들, 또 하이브 본사가 많은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한 팬 머천다이즈 사업 모델을 미국의 클라이언트와 아티스트에 적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하이브의 한국 및 일본 아티스트들의 북미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해서 현지 프로듀서 및 작곡 작사가 네트워크를 직접 연계하는 부분들, 미국 클라이언트 아티스트의 리버스 플랫폼 진출을 위한 체계 및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 미국의 설립이 이루어진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리더인 두나무와의 NFT 조인트 벤처 사업 추진 가속화 등이 근본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성과 중의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브의 본사와 하이브 아메리카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하이브 아메리카는 글로벌 하이브의 통합적인 경영체제 하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통합의 과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부 및 재무와 운영 기능 통합을 필두로 회사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이브 아메리카는 지속적으로 하이브 본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원님의 리더십하에 한국 경영진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하이브의 정책과 혁신적인 기술을 하이브 아메리카 조직과 사업에 접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최고의 성공과 성과가 함께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슨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이브와 함께 시너지를 발현할 하이브 아메리카의 행보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하이브가 얻은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방탄소년단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2년 말에 LA에서 개최되었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리셨던 만큼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역사상 최초로 4회차가 모두 매진지였으며 빌보드 박스코어에 따르면 이는 미국에서 열린 콘서트 기준 18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역대 비영어권 아티스트의 단일 콘서트 사상 최고의 성과라고 합니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했던 팬분들을 위해 온라인 스트리밍과 유튜브 시어터에서의 라이브 플레이로 동시에 진행하였고 총 81만 명의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나려는 추세가 확인됨에 따라 2022년에는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방탄소년단은 3월에 3회에 걸쳐 시행될 서울 콘서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해외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8일 시작하여 23년 3월까지 총 28개 국가에서 105회에 걸쳐 진행될 저스틴 비버의 투어를 비롯하여 다른 하이브 아티스트들도 오프라인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스트리밍을 함께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공연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더 많은 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엔하이픈은 데뷔 후 처음으로 오프라인 공연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많은 팬분들과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브의 게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사업은 다가오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만들어 나가는 미래에서도 게임 사업은 음악과 함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정상급 콘텐츠 제작 역량은 훌륭한 게임을 만들기 위한 역량으로도 직결되는데요. 매력적인 캐릭터와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운드와 비주얼을 만들어내며 팬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이브는 좋은 게임을 만들기 위한 역량과 경험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하이브는 약 3년 전부터 게임 사업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외부 회사를 통해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게임을 만들기도 했고 리듬 게임 제작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스퍼브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체적으로 게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해 왔습니다. 조직의 이름은 하이브 IM,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줄임말로 한쪽 방향으로만 전달되는 컨텐츠가 아니라 아티스트와 팬, 그리고 팬과 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업계 탑티어의 제작자분 약 80명으로 이루어진 조직으로 자체 게임 기획, 개발, 그리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게임 개발 역량의 내재화를 통해 하이브는 기존에 서비스하던 게임인 리듬하이브에도 큰 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업데이트를 통해 리듬하이브에 세븐틴이 합류하였고 다이어리 꾸미기와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새롭게 합류한 하이브 IM 소속 개발자들도 투입되었고 6개월간 기존 플레이어들의 피드백을 수용하여 많은 개선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많은 신규 유저의 유입이 있었으며 게임 내 결제 금액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업데이트 전으로 DAU가 약 2배 증가하여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리텐션 레이트도 약 10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역량을 통해 신규 게임의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이브의 신작 게임이 2022년 6월을 목표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장르는 캐릭터 매니지먼트가 가미된 캐주얼 모바일 게임으로 BTS 팬덤을 비롯하여 전 세계 라이트 게임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프로모션도 곧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게임 퍼블리싱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부터 게임 개발사들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였고 개발 중인 게임의 유통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외부 개발 스튜디오로부터 게임의 유통판권을 취득하여 빠른 시간 안에 게임 산업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이브는 앞으로도 차별화되는 게임 콘텐츠를 제공하고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세계에서 더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CFO 이경준님께서 재무실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준입니다. 하이브의 연결기준 재무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2021년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약 1조 2,577억 원으로 작년 대비 58% 성장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46%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1년 1,9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 상승하였으며 지난 3년 연평균 성장률은 39%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부터는 하이브의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조정 영업이익, 어저스트 EBIT과 어저스트 EBITDA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이브는 경계 없는 확장과 협력이라는 모토 아래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CJ E&M과의 합작 회사인 빌리프랩, 저스틴 비버와 함께 만든 의류 브랜드인 드루하우스를 런칭한 NSN 어페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한 이익은 2021년 162억 원으로 국제회계 기준상으로는 영업의 손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당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이브 내부적으로는 지분법 이익도 영업이익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사업보고서부터는 조정 영업이익을 공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2021년의 조정 영업이익은 2,065억 원이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16.4%입니다. 이에 대해 비현금성 유무형자산 상각비를 배제한 2021년의 조정 EBITDA는 2,656억 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익률은 21.1%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발생한 인수비용 등 각종 일회성 비용 200억 원까지 감안하면 실제 회사의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 법인세 차감 전 영업활동으로 인한 하이브의 현금 창출 능력은
2,3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결 기준 4분기 매출액은 4,598억 원, 영업이익은 739억 원을 달성하며 지난 3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분기 실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4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8%, 영업이익은 37% 증가였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35% 증가, 영업이익은 13% 증가였습니다. 앨범과 공연, 광고, 출연과 매니지먼트와 같은 직접 참여형 매출은 1,657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하였으며 MD 및 라이선싱, 컨텐츠, 팬클럽 매출 등의 간접 참여형 매출은 2,941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하였습니다. 각 부문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앨범 부문 매출은 총 87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33%,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4분기 방탄소년단의 앨범 발매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호한 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세븐틴의 미니 앨범 아타카의 실적이 주요했습니다. 2021년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통산 2,700만 장의 앨범 판매를 이뤄냈으며 국내 아티스트들은 약 1,500만 장, 이타카 홀딩스 산하, 스쿠터 브라운 프로젝트와 빅머신 레이블 그룹의 아티스트들은 총 1,230만 장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국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은 빌보드 앨범 차트의 기준인 MRC 데이터에 실물 앨범 판매량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횟수를 환산한 값을 더한 수치임을 참고해야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진행된 오프라인 콘서트로 4분기 공연 매출은 총 4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열린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콘서트는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 40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함께 진행한 온라인 스트리밍 매출 및 유튜브 시어르 라이브 플레이까지 합산하면 4회 공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하이브의 모든 주요 아티스트들의 공연 계획이 있으며 지난 Permission to Dance 공연과 같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하면 공연 재개 시 더 큰 폭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고, 출연료 및 매니지먼트 부문의 매출액은 331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지난 2분기부터 이 부문에 포함된 이타카 홀딩스 산하의 매니지먼트 부문의 수익이 반영되며 3분기와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저스틴 비버의 투어를 시작으로 이타카 홀딩스 아티스트들의 오프라인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실적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접 참여형 매출 중 하나인 MD 및 라이선싱 부분의 4분기 매출은 1,256억 원으로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 87%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BTS LA 콘서트 효과로 아미방과 투어 MD가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를 하였으며 한가위와 연말을 겨냥한 시즌 상품들, 해외 한정 MD들, BTS 21이 팬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간접 참여형 매출인 컨텐츠는 1,54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직전 분기 대비 77%,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4분기는 서울과 LA에서 열린 BTS의 Permission to Dance 온라인 스트리밍이 가장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말 출시되는 각 아티스트들의 한 해를 돌아보는 상품인 시즌스 그리팅이 팬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외에도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투어, 세븐틴의 월드 투어 DVD 등의 영상 출판물 또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팬클럽 매출액은 이번 분기 138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하여 증가하였으며 팬클럽 회원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위버스 KPI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률은 16.1%로 전분기 대비 3.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은 상대적으로 원가율이 높은 오프라인 공연 매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원가율이 상승하였고
통상적으로 매년 4분기에 발생한 상여금 조정 등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관련된 KPI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팬들의 방문 수인 MAU가 4분기 평균 약 680만 명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약 7% 성장하였습니다. 페잉 유저 1명당 한 달에 결제하는 평균 금액인 ARPPU는 직전 분기 대비 약 11% 감소하였지만 페잉 유저는 47% 증가해 총 결제 금액은 전 분기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결제 금액은 2021년 전체로 보았을 때에도 202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와 다양한 상품들의 출시로 위버스를 통해 구매를 해주시는 팬분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위버스는 세계 1위 팬 아티스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 더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 13개에 불과했던 아티스트 채널 수는 2021년 말 36개로 늘었으며 하이브 소속이 아닌 아티스트들의 채널 수도 8개에서 29개로 늘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와 팬 포스팅 수도 이와 더불어서 늘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네이버 브이라이브와 통합된 형태의 위버스 2.0의 런칭이 있을 예정입니다. 위버스 2.0은 단순히 두 플랫폼을 합쳐놓은 형태가 아닌 사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추가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들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준비 중인 신사업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이며 고도화된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두나무와의 NFT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조인트 벤처 설립은 완료되었으며 올해 중순 NFT 상품과 거래소 플랫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의 NFT 사업은 단순히 NFT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과거 LP에서 시작되어 스트리밍까지 발전해온 컨텐츠의 소비 방식을 확장하여 팬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보일 NFT 생태계에서는 팬분들이 아티스트들과 소통하는 창구를 넓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하이브 아티스트 IP의 가치를 보호하고 팬과 아티스트들을 불법 제품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적 발표에서 업데이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은 저희가 그간 뿌려왔던 씨앗이 그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랜 기간 촉적해온 솔루션 부문의 역량을 오프라인 활동의 재개 및 레이블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극대화하는 동시에 NFT, 게임, 오리지널 스토리와 같은 신사업들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일 것입니다. 또한 위버스 2.0을 통해 더욱더 고도화된 팬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전 세계 많은 팬분들께 새로운 경험을 선사드릴 예정입니다.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발전하는 저희 하이브의 앞으로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게임 사업 관련하여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투자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2022년은 오프라인 공연도 점차 재개되고 하이브가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거라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이제 BTS 분익대에 따른 공백기 그리고 회사에 미칠 재무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좀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게임 사업이 2023년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물리적인 활동 없이도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박 대표님께서 게임 업계 내 경력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이고 앞에 설명도 많이 해주시긴 했지만 이제 하이브라는 조직만을 보았을 땐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역량이나 경험이 아무래도 전무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이브의 이제 게임 개발 역량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면 이제 하이브의 게임 개발 역량 및 인력 그리고 리소스 그리고 개발 파이프라인 등 회사의 게임 사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향후 게임 사업이 이제 회사에 재무적으로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런칭하시는데 게임에 어떤 방식으로 좀 도입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시너지나
좀 아까 메타버스도 끝에 말씀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접목이 될 수 있을지 부연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총 4개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이브가 게임 산업에서 가지는 장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게임 산업의 재무적인 임팩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NFT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도 좀 넓게 해석하면 블록체인과 게임 혹은 NFT의 시너지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답변인데요. 게임 산업은 저희가 오딜의 성공에서 보듯이 사실 개발진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브 IM을 총괄하는 정우용 디렉터를 필두로 네오이즈에서 블레스라는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한재갑 디렉터, 그 다음에 넥슨에서 프로젝트 BBQ라는 코드네임을 가지고 있었던 던전 앤 파이터 2를 개발했던 이태양 디렉터,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하기의 초반 초석을 다졌던 서총동 사업실장, 그리고 루카스의 ILM이라고 특수효과와 VFX를 담당하던 루카스에서 이 VFX 감독을 역임하셨던 홍정승님까지 기존의 게임 회사에 있던 다양한 인재들이 이미 하이브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게임을 개발하는 능력을 이미 충분히 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팀이 하이브 내로 일부 들어오면서 사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게임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K-팝 엔터 산업에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실 게임의 시선으로 흡수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스타일에서 조금 결을 달리해서 K-팝 팬덤의 시각에서 우리는 게임을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K-팝 팬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시각을 탑재했지만 동시에 팬덤에게 다가가는 시각과 게이머에게 다가가는 시각을 결합했기 때문에 하이브만의 고유한 게임 접근법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인 재무적인 임팩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지금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비용 처리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런칭되는 하이브의 최초 자체 제작 게임의 런칭을 통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인 블록체인 혹은 NFT와 게임의 시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른 게임 회사들처럼 자체적으로 체인을 런칭한다던가 하려는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마도 다음 실적 발표 혹은 다다음 실적 발표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가 그간 투자해왔던 자이언트 스텝과 현재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실적 발표 혹은 다다음 실적 발표 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분은 NH투자증권의 이화정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s. Lee Hwa-jung from NH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s.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회계적인 부분 한 가지랑 콘서트 관련 부분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MD랑 라이센스 매출이 이제 좀 평균적으로 저희 세계 분기 매출은 600억 원 대비해서 거의 600억 원, 즉 더블링 됐는데요. 이 증부는 대부분 다 오프라인 콘서트 효과인지 아니면 3분기에서 좀 레깅되어 왔던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콘서트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저희 BTS 이외에 다른 라인업들도 콘서트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그 다른 라인업들의 콘서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적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 콘서트 하이브리드형으로 많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런 하이브리드형 콘서트 개최 횟수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네, 이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신 MD 및 라이선싱 매출이 이번에 더블 됐는데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요. 투어 MD 매출 증가도 상당 부분 있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딜리버리 하지 못했던 제품들의 MD
딜리버리가 완료된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에 맞춰서 다양한 기획 상품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럭키박스 같은 상품도 출시했고, 다양한 이벤트들의 결과 저희가 MD 및 라이선싱 매출이 더블업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022년 1분기에도 저희가 딜리버리 해야 될 MD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MD 매출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주신 오프라인 공연이 이제 열리게 되면서 다른 아티스트들로 인한 매출 증가의 효과가 얼마나 될 건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앨범 판매량 자체가 팬덤의 크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세븐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NF 모두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그룹들로 이를 통해 이미 강력한 팬덤을 보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들이 오프라인 공연이 되면 당연히 오프라인 공연 매출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일본에서 아레나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던 그룹이기 때문에 2022년에 오프라인 공연이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이 중요한 거는 저희들의 기존 팬덤들이 공연에 오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더 열성 팬들이 되고 새로운 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공연의 재개로 인해서 저희 팬덤은 좀 더 한 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아티스트들의 공연에 대해서는 지금 제이슨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 주실 예정입니다. 네, 경주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저희 주력 아티스트 분들도 다른 아티스트 분들도 투어 계획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으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주력 클라이언트이신 그 저스틴 비버님 글로벌 투어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내년 3월 달까지 글로벌 투어는 지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제이 발빈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5월 US 캐나다 투어 오프라인 인퍼슨 투어가 계속 진행이 되고요. 특히 이제 제이 발빈님 같은 경우는 저희 공식 투어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오프라인 이벤트를 저희 하이브 아메리카 주도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 이제 그 컨트리 뮤직 아티스트인 플로리다 조지 라인도 이제 5월, 6월, 8월 달에 US 콘서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토마스 릭 같은 경우에도 올해에 지속 콘서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 오프라인 콘서트라는 부분들이 각 아티스트 스케줄별로도 조성이 되고, 지역별로도 여러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공감하시는 것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 오프라인 공연들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상황들을 잘 대응해 가면서 저희 하이브 아메리카도 그다음 하이브 인사도 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대해서 이게 왜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아티스트 분들과 팬분들이 소통하면서 서로 이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모먼트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업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지만 이에 대해 중요성을 역시 느끼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 전개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그 투자자분들께서 저희 하이브 본사의 주력 아티스트 분들 콘서트를 통해 경험해 보셨듯이 이 하이브는 이 콘서트라고 하는 이 모먼트 자체를 다양한 형태의 팬분들이 경험을 가져가실 수 있는 소중한 순간으로 많이 기획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 머천다이즈와 경험형 컨텐츠를 유통하는 채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하이브 아메리카 사업에 적용이 되어서 하이브의 그런 선진적이고 효과적인 콘서트 중심의 콘서트 앵커론 그런 이제 모델 중심의 확장 모델들을 역시 확대 전개해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하이브형 혁신 콘서트 모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짧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공연에 대한 저희의 정해진 정형화된 팔러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하이브리드 공연을 기획하는데요. 첫 번째로 온라인 스트리밍이 동일한 오프라인을 계속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을 하는 거는 팬 경험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들이 느끼기에 뭔가 차별점이 있을 때 온라인 스트리밍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각 아티스트별 온라인 스트리밍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몇 회 얼만큼의 온라인 스트리밍을 할지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HSBC 증권의 김준현입니다. The next questions will be presented by Mr. Kim Jun-hyun from HSBC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s.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자사주 매입이나 현금 배당 같은 그런 주주 환원 정책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랑,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번 분기에 보니까 위버스 플랫폼 알파가 좀 하락을 했던데, 이제 올해의 전망과 이거를 올해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어떤 점에서 좀 하락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사항 관련해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하이브가 지금 3개년 평균 50% 가까운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기업에서 저희는 주주 환원보다는 당장은 성장에 재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과 배당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신 ARPPU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ARPPU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분기별로 변동이 좀 심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이 어떤 가격대에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ARPPU가 많은 영향을 받고요. 4분기에 하락한 이유는 4분기에 저희가 공연 티켓을 위버스에서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ARPPU가 좀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RPPU 하락보다는 결제 금액 증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ARPPU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MAU하고 페잉 유저 레이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희의 팬들의 저변이 확대되고 그 팬들이 좀 더 많이 페이하기 시작하셨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는 2022년도 위버스의 전망도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의 이기훈입니다. The last questions were presented by Mr. Lee Gi-hoon from Hana Finance and Investment. Please go ahead, sir.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는 NFT 사업 아까 게임에서도 질문하셨는데 저는 좀 MD 포토카드로 얘기할 수 있는 MD에 좀 궁금한데 기본적으로 NFT 사업의 방법론, 그러니까 이 드랍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이제 크립토는 활동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거니까 위버스에 활동하는 팬들에 대한 보상이 들어갈 거고 그게 2.0과 저는 연계되어 있을 거라고 그냥 짐작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연결고리가 있으시면 좀 대답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가치가 결국은 이제 물물교환 형태가 아니라 어떤 금액으로 이제 나와 있는 크립토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 어느 정도 좀 공유가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하이브는 오래전부터 아티스트의 창작물들이 더 많은 팬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글로벌 팬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시공간의 제약 없이 서로 소통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감상하고 더 나아가 이제 아티스트와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위버스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NFT는 팬분들이 위버스 등의 이제 가상의 커뮤니티에서 더욱 즐겁게 소통하고 콘텐츠를 감상하고 그리고 아티스트와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팬분들이 콘서트나 앨범 등 실물 굿즈를 구매하거나 위버스를 이용할 때 이용하는 등 다양한 팬 활동에 연계되어서 NFT를 획득 혹은 별도로 구매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획득하고
또 새롭게 런칭할 위버스 2.0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 등의 영역에서 팬 활동을 함으로써 활용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고 팬분들이 NFT를 통해 팬 활동을 더욱더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이제 NFT에 대한 논의들이 재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이루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보는 NFT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NFT가 실질적으로 이제 팬과 회사에 서로 도움이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NFT를 툴로 써서 기존의 컨텐츠의 포맷만 바꾸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광의 하이브 컨텐츠에 있어서 NFT가 특정한 형태의 유틸리티를 가지고 팬 경험의 확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팬과 컨텐츠 간의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어내면서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서의 NFT의 의미를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티스트 IP를 기반에 만들어진 NFT는 저희 입장에서 이제 팬분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팬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아직은 크립토에 대한 경험이나 친숙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크립토를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신규 사업, 게임이나 스토리 사업, 그 다음에 NFT 같은 형태의 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투자자분들과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거꾸로 저희가 하이브가 이제 본업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가장 많은 시간과 리소스를 레이블, 그리고 레이블이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티브에 투하함과 동시에 우리의 본질인 음악, 그리고 아티스트, 팬,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을 계속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사실 매달 진행하는 저희의 타운홀에서 백투 베이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현재 놓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아티스트, 팬, 컨텐츠라는 우리의 본질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방시혁 의장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것들, 즉 이제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장점인 음악, 아티스트, 팬,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저희가 이러한 NFT 혹은 게임 혹은 스토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자 저희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의 본질에 대한 투자와 이제 고민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이브의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